자, 이번에는 원형이정 이론의 적용 원리와 이 이론이 갖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이정이라는 이론은요, 이 네 개의 숫자가 모두 기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부터 81까지 81개의 숫자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절반은 좋고 절반은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핵수가 있잖아요. 장명을 할 때 아무 한자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핵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씨성, 세금자를 쓰는 김씨나 맹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이 8액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8액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몇 액이 와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몇 액이 와야 된다. 이렇게 핵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액을 사용하는 그 한자는요, 예를 들어서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5액이나 7액이나 여러 가지 핵수가 올 수 있는데, 여기에 정해진 핵수에 해당하는 한자만 올 수 있고 아무 한자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이 8액인 경우에는 5액, 7액, 15액, 7액, 8액, 9액, 10액, 21액, 23액 뭐 이런 식으로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액 다음에 5액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8액이 오거나 10액이 오거나 16액이 오거나 24액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장명을 하는데 이름이 있잖아요. 4액에 해당하는 한자다. 그러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액에 해당하는 한자가 있다. 그러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5액에 해당하는 한자가 있을 때 이제 딱 넣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5액 다음에는 또 아무 한자나 넣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8액에 해당하는 한자만 넣을 수 있어요. 9액에 해당하는 한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10액에 해당하는 한자를 넣을 수 있고 16액, 24액은 넣을 수 있는데, 그럼 이 사이에 있는 11액, 12액, 13액 뭐 이런 한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명을 할 때에는 이 원형이정 이론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핵수를 보고 한자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원형이정이라는 이름은요, 세 글자가 되어 있는 이름에 이제 맞는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네 글자다. 이름이 네 글자인 사람들도 많죠. 예를 들어서 탤런트 중에 선우용녀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이 선우예요. 이름이 용녀예요. 그럼 네 글자죠. 그럼 이런 분들은 원형이정에 맞추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임의로 정해야죠. 그래서 이 원형이정이라는 이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이론을 그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모순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명을 한다는 사람들이 원형이정이라는 이론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막상 이 이론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불합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떤 점이 불합리하냐면요, 원형이정은 원액으로 하느냐 필액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명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그 성명학에서는 대부분 원액으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10명 중에서 한 6명, 7명 요 정도만 원액을 사용하고, 그러면 4명, 3명 되는 사람들은 이 원액을 왜 사용하냐, 그냥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핵수대로 필액으로 사용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수 갖고 따지는 이론이 원형이정이라는 이론인데, 핵수도 통일이 되어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똑같은 이름인데 원액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냐 필액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이정이라는 이론이 갖고 있는 모순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돌림자를 사용할 경우에 원형이정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8명, 9명은 돌림자라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김씨성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는 몇 핵, 5핵이면 5핵, 7핵이면 7핵에 해당하는 그 한자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핵에 해당하는 한자가 여기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원형이정이 맞을 수가 없어요. 나쁜 내용을 갖고 있는 그 핵수가 딱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원형이정 4개의 숫자 중에 서로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원형이정 4개의 숫자 중에 나쁜 내용을 갖고 있는 그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림자 왜 그러냐면은요. 이 돌림자라는 것은 각 집안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형이정 이론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자예요. 이 돌림자라는 건.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 한두 명밖에 안 나니까 장명하는 분들 중에 돌림자를 넣어서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예전의 사람들은 어때요? 기성세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50대, 60대, 40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이제 기성세대인 사람들은 돌림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현대그룹 그 정주영 회장님 자제분들 보면 정몽준, 정몽원, 정몽규 이런 식으로 몽자 돌림이잖아요.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 삼성그룹 그 자제분들 보면 이건희, 이맹희 이런 식으로 희자 돌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돌림자를 사용한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돌림자라는 게 있으면은요, 원형이정에 안 맞아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지금 기성세대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돌림자를 사용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원형이정 이론에. 그런데 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이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원형이정 이론에 잘 맞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고, 이 원형이정 이론에 안 맞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사고가 났다거나 잘 안 풀렸다거나 고생만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데이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죠. 그리고 또 모순을 말씀을 드리자면, 생년월일시와 상관없이 이름만 같으면 인생이 같다는 논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생년월일시와 상관없다는 얘기는 사주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론대로만 하면 이름만 똑같으면 그 사람 인생은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이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사주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그냥 이름만 똑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이 똑같아져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원형이정이라는 이론은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수를 갖고 따지는 이론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형이정이라는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곡핵 장명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원형이정이라는 이론은 그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불합리하면 이 이론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명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90% 이상은 이 이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명하는 입장에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이론이 모순이 많지만 사람들이 다 이 이론 갖고 장명을 하니까 저도 여기에 맞춰서 장명을 해야죠. 왜냐하면 여기 이걸 무시하고 장명을 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이름 잘못 지었다 뭐 이런 소리 들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이론에 맞춰서 장명을 합니다만은 다른 내용을 갖고 또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곡획 장명법을 이제 중요한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형이정이라는 이론이 모순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이론에 맞춰서 그 장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이론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는 거, 이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장명이론 도사되기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핵수 음양 원형이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론은 간단하죠.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핵수 음양이든 원형이정이든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장명이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이론만 알면 장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금방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